폭력을 행사해서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당 의원들을 해를 넘겨 무려 8개월 만에 기소를 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제대로 소환 조사도 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로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 4월만이 아니고 지난 12월에 예산안 통과할 때, 공수처법 통과할 때, 선거법 통과할 때 세 번에 걸쳐서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사행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캐딩을 해서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국가 행정권의 효율적 사용으로 부여된 기소 편의주의 재량권을 넘어 검찰이 다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무소불위 오만 방자를 견제할 기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제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에 부분적이지만 총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일자리가 평균 28만 1천 명이 늘어서 전년 대비 증가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0.4% 증가했고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각각 3.0%와 1.1% 늘었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도 지난 10월 이후에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2%를 사수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긴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마 가편의 각오로 디지털 경제 또 젊은 경제가 융성하는 2020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모빌리티, 핀테크 그리고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땅히 디지털 경제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면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세계 경제의 강자가 될 것인지 다음에 패자가 될 것인지는 디지털 경제로 재편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2020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20대의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우리의 20대가 가진 디지털 DNA가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20대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시대에 태어나서 유년기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고 2G, 3G 그리고 LTE 시대를 거쳐서 성장한 5G 시대에 더 익숙한 디지털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류 문명사에서도 가히 당군 이래 가장 전위적인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20대 청년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창의의 시대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들에게서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저커버거도 나오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모두 20대 창업의 꿈을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2020년을 20대가 디지털 경제를 향해 대도약할 수 있는 젊은 경제, 청년 경제 시대의 원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대의 디지털 DNA가 새로운 경제 창업 에너지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또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 벤처 경제의 융성 시대를 제도와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청년 경제, 젊은 경제 시대에는 새로운 경제 문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요소 투입형 경제 시대에 만들었던 규제의 틀도 혁신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를 창의적으로 개편해 내야 합니다. 우리 정치의 청년 정치와 디지털 정치로의 혁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장 미래 산업의 쌀인 데이터 활용에 날개를 달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벤처 육성 특별법, 벤처 투자 촉진법의 통과도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세계는 이미 치열한 디지털 경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지고 1년이 지체되면 미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경자년 새해 과감하게 디지털 경제, 젊은 경제로 전환해서 그것을 위해 전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정형은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회의장을 봉쇄한 범법 행위와 불법으로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할 뿐입니다. 회의장 봉쇄가 불법이라면 회의장 진입을 위한 시도는 당연히 정당해야 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앞으로 누군가 폭력으로 회의장을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선택적 기소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어낸 듯이 기소되었습니다.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드디어 검찰이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충돌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는 정치적인 기소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소다라고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 진행을 막기 위해서 세입의 의원을 강제로 가둬두었던 이 강금에 관련됐던 의원이 총 1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검찰은 5명이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쇼파를 끌어서 문 앞에 놓고 그 쇼파를 치우지 못하도록 그 쇼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최입의 의원이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장면까지도 전부 다 영상에 남아서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상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가 최입의 의원을 몸으로 막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까지 했고 이 역시도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범행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의도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이후에 여상규 위원장은 출석도 경찰이나 검찰이 출석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정감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다 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일장 연설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 기소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을 봐주기 위한 기소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됐습니다만은 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의방해 폭력 사건에 대한 어제 검찰의 기소는 기소 시점 그리고 기소 내용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 스스로 밝혔듯이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무인력과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한 영상이라는 뚜렷한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뻔한 내용을 갖고 8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된 날을 기소일로 선택했습니다. 충분히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통과까지 지켜보면서 기소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검찰이 공수처 도입 저지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불공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된 날을 기소 시점으로 택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야 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짜맞추기 기소를 한 것은 더 큰 문제로 검찰의 자의적 행사이자 남용입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이자 남용입니다.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는데 적극 가담한 조금 전에 박주민 최고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기소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회의 진행이라는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려 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 폭행으로 의율해서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기소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위와 제가 위원장 안에 있는 검찰공정수사 촉구특위위원 소속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의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보복성 기소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해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는 기소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려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을 기소한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기소 편의주의에 따른 정치적 기소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회의 방해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또 하나의 불공정 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박강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새해 맞아서 언론사에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노동, 주택, 국방, 복지, 특히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경제와 통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75%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이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고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채택한 이 정책을 지금 방향대로 밀고 가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총선은 발목 잡는 야당 심판 선거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총선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탄핵의 완결, 총선을 통해서 탄핵을 완결 지으라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국정기조는 확실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성과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는 우리 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끼워넣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빼주기 이런 기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선택적 기소, 정치적 기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검찰의 발표 시기를 놓고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고 사실 그것은 언론들과 거의 뭐라고 할까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그런 결과를 빚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할 때마다 검찰이 내용을 발표하거나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대단한 정치행위를 했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추미애 법무장관 그 인사 재가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모든 정보 관계자들과 함께 신년사를 발표하는 날인데 이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행위인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저는 검찰이 시기 선택에 있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행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또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또야 이게 국민들의 반응인데요. 이미 양치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다거나 또 쇄신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에서 반발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인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내놓을 건 내놓고 또 가질 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당이 증인 협상을 거부했다, 증인 수용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오전 중이라도 증인 할인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당시의 국회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표결 당시의 본회의장 내에서의 폭력 등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폭력적인 모습을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의 권한 분산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점에 대해서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잘 경청하여 향후 하위 법규 제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에는 공정과 포용의 가치가 확산이 되고요. 또 민생 경제가 호전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삶의 질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1대 총선이 10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 시에 실거주형 1주택 보유라는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08년 대비해서 2018년 10년 사이인데요. 주택수가 1,510만 호에서 1,999만 호로 489만 호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 소유자는 1,058만 명에서 1,299만 명으로 241만 명만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452만 호에서 700만 호로 248만 호, 약 54.9%가 늘었습니다. 10년간 새로 생긴 주택의 반 이상을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 해도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린다면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집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을 재산 증식 수단인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며 또 정부와 우리 당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서민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권 보장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심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무겁고 고단해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빠른 대응, 또 국민의 요구였던 공수처법 통과로 인한 검찰개혁은 이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어제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대한 수장관님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검찰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혁 수술을 완벽하게 집도하는 수다르크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주변의 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갑질과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동은 곧 삶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해야 제 삶을 보존할 수 있고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풀기 어려운 갈등도 있지만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도 공정한 사회, 혁신과 평화가 공존하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의 노동 현장을 방문하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신지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어제 한기총 정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하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도 안 되는 언사 등으로 내란 선동 및 신성 모독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종교 집회를 가장해서 불법 폭력적인
정치 집회를 주도해온 구구 선동 세력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일반적인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서 제1야당 공당의 대표라는 황교안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 아이디어가 많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강한 분이다.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사법제지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정광훈 목사를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정광훈 목사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장애집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펼쳐질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의 환상적인 듀엣 무대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으로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남인순 최고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올해는 3포 세대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안철수 전 대표님 설날은 오늘인가 봅니다. 선거 날이 밝아오자 떠났던 분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출마 이후 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14년 지방선거,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까지 숱한 선거를 치르며 충분하게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때 출국하고 바른미래당 전대 하루 전 출국하여 안철수의 새 정치는 출국, 달리기, 귀국이라는 신개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수통합의 적임자라며 군불대기에 나섰지만 당장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부터 2년 전 결혼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었던 안철수의 생각처럼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유족과 새누리당 중재나 하자고 했었던 당대표 시절, 정작 송파 새모녀조차 수급 자격이 되기 어려웠던 직접 발의한 송파 새모녀법,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영균님의 아픔에 많은 청년이 절규하고 민식이법 통과를 목 놓아 울먹이던 그 순간에도 새 정치는 없었습니다. 새 정치는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오는 반정치, 탈정치가 아닙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가 사회적 아픔부터 통감하는 것이 아닌 보수 통합용 날개가 아니길 빕니다. 안철수 새 정치가 안철새 정치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진균 전국노인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2020 신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천만편의 계층, 수천수만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복 짓는 것은 자기 일도 하면서 언제나 남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복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금년에 복 짓는 것은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최대의 복 짓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 노인위원회에서 연말에 모여가지고 우리 총선에 어느 총선보다도 가장 중요하니까 노인들 한번 역할 분명히 해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노인들이 마지막 복 짓는 기능이 되는 것 같습니다. 700만 내지 800만의 절대 유권자를 우군하시겠는데 우리 노인들이 역할을 하자는데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보고사항은 4건 있습니다. 전국청년회 활동보고, 전국대학생위원회 활동보고, 전국장애인위원회 활동보고 있습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회